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9일 즐거운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의 소통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감사와 격려의 댓글은 제가 다 보고 엄지쳐 눌러드렸으니까요. 좀 질문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브리프에서 이격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130이 넘으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만 했었는데 웜의 신박에서 쪽집게 강의를 들으니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격도나 뭐 RSI나 이런 것들이 보면 변동성 지표이긴 한데 이 과열보다는 R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체에서 그죠? 30 이하로 갔을 때 침체에서 매수 찬스를 잡는 지표로 좀 유용하고, 과열로 가면 이게 계속 과열일 수가 있고요. 이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격도라는 게 이동평균선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5일 2평은 좀 빠르게 올라오는데 20일 2평, 60일 2평은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60일은 60일 가격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데 이격이 이래 쭉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떨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기기도 합니다. 옆으로 기면 이평선이 계속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죠. 옆으로 기는 게 예를 들어서 옆으로 기는 게 60일 연속 옆으로 기었다. 그러면 60일이 딱 지났을 때 60일 이평선은 요 가격에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격이 또 0이 돼버리니까 100이 되는 거죠. 100이 되니까 다시 또 주가가 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격이 너무 벌어졌을 때는 가격 조정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주가가 주식이 너무 좋으면 옆으로 횡보 조정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팔았는데 잘 안 빠지고 옆으로 길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이거 다시 사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저도 랩 가입했네요. 3억 모아 일임하려니 언제가 될지 몰라 일단 랩으로 했네요. 가입하러 가서 채슬리에 랩 가입한다니, 어제 어떤 분도 채슬리 가입한다 하시던데 채슬리를 어떻게 아시냐고 하시더군요. 다른 것도 좋은 건 많다면서. 그렇지만 채슬리로 가입해 달라고 했네요. 이제 조금 든든합니다.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KB증권, KB은행, 뭐 KBWM이라고 돼 있는 곳에 가시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 주에도 열려 있는 곳이 있나 했더니 다음 주가 신한하고 한투가 DB까지 다음 주에 모집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댓글 부대 할랍니다. 저절로 댓글 쓰고 싶어지는 채슬리만의 매력을 아직 모르시는군요. 바람잡이 이야기의 폭소. 그런데 여기 댓글 단 분들은 모두 공부 많이 한 분들이라 무게가 상당한 분들이라 바람잡이 할 분 아니지요. 저부터 우리 방장군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인턴 2개월 하며 이 정보를 어떻게 쓸 줄 몰랐는데 콘트 투자 같은 귀한 자료들이 있다는 걸 웜의 소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을 텐데 아직 그걸 소화하지 못하는 주린입니다. 소통의 소중함을 모든 구독자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LG전자 뺏긴 수량 다시 다 샀습니다. 비록 6에서 7% 정도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샀지만 바보같지만 수익률 조금 뱉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은 좋네요. 증권 계좌에 현금이 들어있으면 안 쓰고 버티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둔감한 저도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메뚜기 3분 요리님 상당히 이제 고수가 다 되셨습니다. 내가 팔고 더 올라간 주식을 다시 사는 게 진짜 하기 어려운 건데 그걸 하실 줄 아니까 고수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발적 댓글 부대입니다. 채슬리 댓글같이 무해한 곳이 없죠. 일임하게 되면 본인이 가야 하나요? 딸 것도 같이 하고 싶은데요. 그 따님 신분증 같이 들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같은 거죠.
6월 2일 화요일 몇 시에 한양 가면 되는지요? 하셨는데 3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3시 반에. 제 경우 부산에서 일임하러 가던 날 설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의심하느라 1년, 테스트 해보느라 랩 가입 서너 번. 그래 이 정도면 물려도 5년 덮어놓고 있으면 연평균 10%는 넘겠다 싶어 마음 굳히는데 시간을 보낸 후 드디어 채슬리 입성하러 가는 길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결국은 평평한 길로 수렴되는 기본을 잘 활용하는 채슬리라 지금은 계좌가 10%지만 매수되는 패턴을 보니 무지 신중한 것을 보고 신경 안 쓰고 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종 AI를 활용한 지표가 난무하고 금융 지식이 난무하는 이런 시장에서 채슬리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늦게 왔죠.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김영진님이셨나요 방금? 항상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의심을 갖고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전문인 방송에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정치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는 정치와 떼어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타 방송 듣다가 결국 정책 얘기에 구독 취소하게 되더라고요. 빅뉴스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공부해 주시고 팩트를 알아가려는 분위기가 혼란할 때 더 중심이 되고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는 눈을 가리고 사람을 더 흥분하게 하니까요. 이 정도 청정 지역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가끔씩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소신 발언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아노 콘서트를 들으러 간다든지 그런 장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정치는 이념이라고 했잖아요. 이데올로기라고 했잖아요. 이데올로기 때문이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륜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독교든 불교든 부처님 본 적 있냐는 거죠. 없고 그러면 예수님 본 적 있냐는 거죠. 하나님 본 적 있냐? 알라 본 적 있냐? 없는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륜스님 말씀이 나는 부처님을 믿고 또 크리스찬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걸 믿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맞고 당신 믿음은 잘못됐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신념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데올로기 문제로 얘기를 나누면 서로 믿음이 다른 거니까 그냥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아니면 또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left wing, right wing 해가지고 그게 바로 좌익, 우익 정치적으로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 했을 때 뭘 더 추구하느냐의 부분에서 지금은 이걸 분배를 더 추구해야지 지금은 성장을 추구해야지 서로의 신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면 항상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는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면 되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우리는 투자자, 그렇죠. 투자를 하는 방이다 보니까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맞지 않는 적재적소의 어떤 말들이 오가야 되는데 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슬리 TV에서는 어떻게든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 전문 방송이 되려고 하는 거죠. 웜의 소통에 3,000포, 7,000포 참 좋은데 자르지 마시고 저희가 1.5배속으로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제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전에도 항상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웬만하면 좀 완벽하게 좀 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다 보니까 방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 한 거 아닌가 갈수록 그런 약간의 좀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김유영 대리한테 과감하게 그냥 잘라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수익 난 거 포함해서 또 랩 가입하고 왔습니다. 갈수록 가입액이 커지면서 종잣돈이 모여서 올해 안에 방문할 것 같습니다. 수익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심하며 우리 가정의 미래의 행복의 욕망을 더욱 키워봅니다. 채슬리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저에게는 채슬리가 찐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슬리 그 아라스 펀드는 언제 나올까요? 네, 이제 한 달 안에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게 되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살기라던 삼성 에피슨홀딩스 어떻게 된 건가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마 11월 28일 날 저희 고객 설명회 때 오셨던 저희 고객분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한 번씩 보면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제가 투자 설명회 때도 종목 얘기는 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잘 안 하는데 그때 약간 보너스 차원에서 지금 이런 거는 시장이 이제 한 번씩 왜곡되는 현상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삼성 에피슨 홀딩스가 그때 요때죠. 11월 달에 분할하고 나서 삼성 바이오가 좋고 삼성 에피스는 나쁘니까 분할됐을 때 삼성 에피스를 팔고 바이오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증권사 리포트에서 많았기 때문에 에피스 홀딩스가 그때 분할되자마자 확 빠졌었죠. 그죠? 지금 보시는 이렇게 주봉 차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8만 3천 원 이렇게 좀 77만 원 찍고 쭉 빠져가지고 요 48만 3천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요때 지금 시총도 12조거든요. 12조. 네, 12조인데 요 33만 원까지 갔을 때 시총이 8조 7천억인가 언저리였어요. 그래서 그날 설명회 때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게 셀트리온하고도 비교해 보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거는 거저 줍는 주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고 나서 불과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딱 한 달 뒤에 77만 3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댓글 다신 분이 그때 수익 많이 냈습니다 이런 댓글은 없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피눈물 나고 있어요. 이 댓글을 2번이나 달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레이딩 하러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떨어질 때 트레이딩 하러 들어가셨다가 안 올라오니까 피눈물 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번 주에 2번 댓글을 다셔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라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은 없고요. 근데 지금 12조잖아요. 12조. 지금 웬만한 바이오 주식들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는데 투자의 개념으로, 혹시나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12조 그때 8조 7천억인데 저는 12조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또 매력적인 가격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 설명회는 언제 하나요? 저희 고객 대상 투자 설명회는 5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이번 5월 투자 설명회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고민하다 여쭤봅니다. 채슬리 팀께 고전 인문학 도서를 한 권씩 보내드리고 싶은데 해도 될지요? 저의 학창 시절 샘터라는 출판사와 함께 했는데 너무 잘 알죠. 요즘 출판사들이 어렵다 하여 주변에 선물하면서 채슬리 팀에게도 보내고 싶었는데 혹시 부담이 되시는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더 좋은 출판사인데 그죠?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요. 고전 인문학 책 있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무조건 우리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견 지명으로 훈수 두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99%는 자신이 후견 지명에 빠져 있는 걸 모릅니다. 최근에 아버지 따라서 일임에 참여한 주린이입니다. 듣다 보니 모르는 게 있어 여쭤봅니다. 퀀트 종목 매수는 뭔가요? 하셨는데 저희 조재환 부장이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퀀트 분석을 조 부장한테 부탁을 했고 조 부장이 여러 가지 이제 퀀트 분석을 합니다. 예, 계절성 분석, 홀수의 짝수의 그런 분석도 조 부장 통해서 했었고요. 지금은 그 캔슬림이라고 하는 성장주 발굴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주 발굴법 캔슬림을 약간 저희 채슬리에서 좀 더 가공을 해서 매달 그 퀀터 종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퀀터 종목을 알고 싶으시면 삼성증권하고 KB증권 들어가셔가지고 자문사 서비스 들어가 보면 저희 채슬리 퀀트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도 이 퀀터 종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매달 그게 뭐 매주 매일 바뀌는 게 아니고요. 매달 이번 달 말에는 이 종목을 넣고 이 종목을 뺍니다. 근데 그 종목이 13개가 안 됩니다. 보통 한 7개에서 13개. 기본이 이제 13개고요. 13개를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이제 장이 좋다 보니까 이 캔슬림을 이용한 퀀터 투자법이 꽤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별주부전에서 그 우리 탑엔더님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퀀트 투자가 되게 속 편합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언제 팔아야 되냐 뭐 이런 걸 고민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매달 이렇게 바뀌는데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퀀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지난주 토요일 별주부전에서 퀀트 얘기가 이 탑엔더님이 뒤에 게스트 세션에서 발표를 하는 걸 좀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저 뒤에 나옵니다. 2시간 뒤에. 최근에 수급을 보고 질문이 있어 의견을 여쭙습니다. 최근 리포터나 이은택 연구원님의 자료를 보면 인프라 사이클의 최정점에 주도주 쏠림 현상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포트가 분산되어 있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집중해서 하는 게 더 좋은 시장일까요? 기다리면 다른 테마가 올라올지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고민 저희도 하는데요. 그 주도주가 마지막에 이제 불을 뿜을 때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비싸지고 있구나. 예, 그거는 아는데 지금은 이제 비싼 영역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나보다 뒤에 사줄 사람이 있냐 없냐 이잖아요. 그게 지금 5명 정도까지 산 건지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10명 중에 내가 지금 7번째, 8번째, 9번째인지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물론 펀더멘탈보다 훨씬 싼 영역에서는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싼 영역에서는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내재 가치보다 좀 비싸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내 뒤에서 계속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즘 그 부분이 제가 이래저래 은행에 계신 분들이나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 분들 얘기를 좀 듣다 보면 분명히 포모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들어올 자금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은행에 2,500조가 아직 있거든요. 예금이. 그 2,500조가 미국이나 다른 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이 금융자산에 있어서 예금 자산이 많고 주식 비중이 여전히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그래서 한 500조가 더 넘어올 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송구 매니저가.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주변에 아직까지도 들어오는 자금이 많네. 이러면 좀 더 이렇게 주도주의 쏠림 현상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장에 대한 조정, 이격이란 이런 게 있었을 때 조정의 모습을 보면 1년에 한 2번 15%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3월 달에 있었고
그러면 3월 달에 있는데 이게 6월 달에 조정이 오면 바로 이게 15% 20% 조정이 올려나? 예, 그 생각이 들어서 6월 달에 저기 스페이스X 상장, 장시 메모리 상장, 그리고 BOJ 금리 인상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또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지금은 9월 10월쯤 9월 10월에 조정이 올려나?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 성장 대형주가 갔는데 그 밑단에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것도 올라오고 최근에 이제 LG전자, LG이노텍뿐만 아니라 SDS, LG CNS 뭐 이런 것도 올라오잖아요.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막 올라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올라오고 마지막 지주에서 불을 뿜고 그러고 2007년대에도 장이 끝났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주도주 발산도 좀 남은 것 같고 주도주 발산 이후에 나오는 그 중소형주 장도 좀 남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다 알고리즘을 타고 억세게 운이 좋아 최설리를 만나네요. 그리고 인턴 1년 만에 억수로 운이 좋아 일임하기 위해 내일 서울 갑니다.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에 택배로 간식을 좀 보냅니다. 뭐가 많이 왔습니다. 어제도 서울 와서 제가 보니까 사무실에 참 그리고 내일 사인과 셀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 대인춘풍님이 또 맛있는 토마토도 또 10박스나 사실 보내셨어요. 보내셔놓고는 또 얘기하지 말라고 전무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셨다고 우리 춘풍 대인 형님이 또 맛있는 토마토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화요일에 최슬리 다녀왔는데 아이 맡겨둔 초등학교에 담임 선생님 뵈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귀한 자식 학교에 맡겨놓고 속으로 어떤 분이실까 늘 궁금했는데 공개 수업 때 선생님 뵈니 안심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도 선생님 믿고 가타부타 연락 안 드리고 아이에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만 합니다. 최슬리에 일어나신 분들 다 귀한 자식 맡겨놓은 듯한 같은 마음이실 건데요.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결과는 시간이 주겠죠. 최슬리 팀 매일 공개 수업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길 응원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 교권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학교에서 참 별의별 일 다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좀 들긴 하는데 예전에 저도 선생님한테 참 많이 맞기는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체벌도 없는데 너무 좀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전 북콘서트 때 멀리서 뵙는데 피지컬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그날 축구하고 와서 아마 그럴 겁니다. 일임 단어 뜻 그대로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침묵하는 다수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잘 되면 최슬리 덕이고 안 되면 제 안목 탓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잘못 봤네 이런 말씀 안 하시게끔 저희가 열심히 합니다. 아침 모닝 브리프를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금융에서는 그걸 이제 fiduciary duty라고도 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위탁을 받았으면 열심히 해야 되죠. 충실한 관리자의 의무. 그 다음에 예전에 그 프루덴셜이라는 보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프루드맨 룰이라고도 있는데요. 충실하게 고객의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신이 성실의 의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신이 성실의 의무.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야구로
비유를 한 번씩 드리지만 18을 칠 수는 없습니다. 5할 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4할 타자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안정적으로 3할 2푼, 1푼 네, 그 정도를 좀 꾸준히 치는 네, 그런 타자가 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승엽 선수가 그때 계속 삼진당했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부진했었고 베이징 올림픽 내내 그랬을 때 그 한일전 할 때 이승엽 선수 안 되는데 빼야 되는데 왜 계속 기용하나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댓글로 한 번씩 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 여기 직구에서 왜 그걸 가운데 직구를 왜 안 때렸어? 한가운데 들어온 가운데 직구였잖아. 그거 때렸어야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근데 이승엽 선수의 그때 얼굴도 보면 되게 무거웠었잖아요. 근데 8회에 툭 쳤는데 그게 또 플라이 아웃이구나. 에이 또 잘못 맞았네 했었는데 그게 홈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약간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을 막 리드할 때가 있고요. 또 한 번씩 보면 시장의 역습이나 종목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또 시장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시장을 막 잘 타면서 잘 이기고 있을 때는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죠. 근데 또 시장의 역습이나 이런 거에 또 좀 잘 못 쫓아가면 그러면 또 한없이 이렇게 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랬을 때 묵묵히 응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어쨌든 프로로서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프로로서 자존심. 결국 뭐 이번 게임은 졌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우리가 그래도 3위 안에는 들어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개 팀 중에 2부 리그로 강등 당하면 안 되죠. 그런 최소한의 자존심. 네, 그런 거는 계속 가지고 예전에 골프 칠 때는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트리플이나 더블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어디 홀에서 쉬운 홀이 나오니까 그 홀에서 버디 한 2개 잡고 마지막 3홀 파파파 잡고 그러면 오늘도 81, 2, 3 뭐 요 정도는 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트리플하고 81, 82 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계속 내가 실수를 해도 언제 다음에 만회해야지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그 8회 말 투런 홈런을 생각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 상반기 때 조방원으로 홈런 날리고 8, 9, 10월에 반도체 빨리 못 쫓아붙어서 그때 약간 삼진당한 느낌. 그래서 이번에 내년 상반기까지 아직까지는 장이 살아 있으니까 거기서 저희가 다시 투런 홈런 노려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투런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2안타 2루타 한 2-3개는 친 것 같습니다. 이름할 때 기준 금액 5억이 계좌 평가 금액인지 총 매입액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일임할 때 지금 현재 계좌가 3억 이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매입했을 때 2억이었는데 지금 평가 금액이 3억이다. 네, 그러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다 팔아서 6년 전에 미국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2019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019년, 20년. 자, 수익은 나서 매년 5월에 세금을 냅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에 있어야 했지만 지금 역시 미국 주식 다 정리해서 국장에 담는다면 테슬라가 또 훅 날아오르면 어떡하나. 같은 실수 안 하려고 반반 투자합니다. 일부 정리해서 채슬리에 일임하고 미국 주식은 최 부사장님께 부탁드리러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삼성전자 판 것은 브라질 채권보다 더 큰 뼈아픈 사건이라 처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주식이 아까 제가 좀 전에 야구로 말씀드렸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했어야지. 그게 우리가 불가능한 거를 내가 그때 뭐든 팔고 여기서는 뭐를 샀어야 되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다 했으면 연평균 수익률이 아마 150%씩 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쉬워하는 그때 뭘 사고 그때 뭘 팔았어야 되는데 이때 안 팔고 내가 좀 더 기다렸다가 뭘 샀어야 되는데 그 모든 후에는요.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못하고 있는 매매를 나는 그걸 왜 못했나 자책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야구 선수라면 그래도 3할 초반에 타자라면 그런 3할 초반의 타율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연간 단위로 지난 3년 동안 아니면 지난 5년 동안 내가 연평균 15% 20% 수익을 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이번에 내가 이걸 왜 여기서 못 팔고 왜 여기서 못 샀나 그런 아쉬움 그거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불가능에 도전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은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인베스터님이 이런 투자에 대한 나의 실수에 대한 복귀를 하시면서도 그래도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즐겁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투자의 본질을 이제는 다 깨우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KB증권 목표 전환형 랩을 어제 가입하고 오셨다고요. 미국 랩도 가입하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을 일부 팔아야 하는데 뭘 팔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솔직히 일임을 하고 싶은데 남편과 의견이 안 맞아요. 남편은 체슬리 투자자문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돈 버느라 바쁘니까 100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워서요 하셨고요. 저희 보유 미국 주식은 테슬라가 6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애플 10% 그리고 QQQ 10% 마이크로소프트 10% 나머지 자잘하게 인텔, 보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뭘 팔아서 5천만 원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팔아야 다음 주에 여유 있게 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저희도 고객 계좌에서 여러 주식이 온 고객 계좌에서 일부 현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야 될 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일 속 편한 게 그냥 요 비율대로 일괄 매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르려니까 내가 요걸 팔았다가 이게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걸 팔았다가 요게 올라가면 어떡하지? 지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혹시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전부 다 일괄 조금씩 매도하셔가지고 비율대로 매도하셔서 5천만 원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테슬라에 대한 부분만 조금 줄여가지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퇴사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이 올려준 주식 매일 조금씩 매도하고 있습니다. 명태금이랑 합해서 7월에 찾아뵈려고요. 시장이 벌어준 돈 안 잃을 방법은 체슬리라고 생각해서 랩 가입하려다가 다행히 일임할 수 있게 되니 너무 행복합니다. 6월 말일자 명태 처리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미라니 님이시군요. 7월 달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김대리 모니터의 엑셀 주식창이었다. 중학교 교사 서모 씨는 최근 엑셀 화면처럼 위장한 주식 사이트에 빠졌는데요. 서 씨는 교무실에 있다 보면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지나다니는데 주식창을 보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민망했다면서 일하는 척 주식을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요즘 성과급 얘기를 들으면 좌괴감이 들어서 투자에 더 빠지게 됐다며 업무 중에도 10번은
들어가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업무 도중 몰래 주식창을 볼 수 있게 위장한 사이트가 화제인데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업무용 스프레드시트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코인 시세와 관련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그 캡처인 것 같은데요. 자, 받은 편지함. 이거는 이메일 받은 편지함처럼 돼 있는데 윤물타 과장, 수거웨인 기관, 그리고 김코피, 코스피 운영실, 코스피가 어떻게 되고 지금 코스닥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용 전자사업본부 돼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치프 과장은 SK하이닉스, 구가전 매니저, LG전자, 정자동 부장, 차량전략실, 현대자동차 주가의 시세표를 막 보여주는, 방금 이메일이 온 것처럼, 야, 메일함처럼 위장한 아웃룩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치 상사가 보낸 메일 같은데 발신자는 이재용, 최지프, 정자동 이렇게 돼 있고, 메일을 열면 각각 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시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시간 채팅 기능도 있는데 28일 오전 9시 30분쯤에 접속자는 약 1,800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전자 더 갈까요? 등의 내용으로 쉴 새 없이 토론했고, 회사 와서 본업은 안 하고 루팡 중이라는 자조도 적잖았다고 합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증시를 추적할 수 있는 24시간 모니터링 사이트도 등장했는데, 개인 투자자이자 사이트 개발자인 라운이는 자신의 X에 장외 시간이나 주말에는 가격 확인을 하기 매우 힘들었다며 개발 이유를 설명했고, 이 사이트는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하이퍼 리퀴드에서 거래되는 주식 연동 파생상품의 업비트의 테더 원화 시세를 반영해서 원화 환산 가격을 10초마다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새벽에도 주말에도 이곳에서 다음 거래일 시장 분위기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불장에 주식이 일상 대화는 물론 업무 시간과 수면 시간까지 파고들고 있는데, 석병훈 이대 교수는 부동산 규제 등으로 다른 투자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주식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주가의 가파른 상승 자체가 투자자에게 도파민을 주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포모 현상을 키워서 전부 주식에 몰입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주식 앱과 커뮤니티가 결합하면서 주식이 일종의 놀이로 소비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앱은 단순한 주식 거래를 넘어서 토론, 수익 인증, 응원 문화가 뒤섞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전모 씨는 요즘에는 쇼츠보다 주식이 더 재밌다, 완전 도파민 대잔치라며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질 때마다 커뮤니티가 불이 나는데, 불안할 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곧 오를 것이라고 하며 안정제를 먹는 기분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잉 정보가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게 한다는 점인데,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식 앱의 실시간 가격 변동 표시와 푸시 알림, 수익률 배지, 커뮤니티와 같은 기능이 투자의 게임화로 이어진다며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이런 기능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더 자주 거래하도록 유도해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적정선을 넘어 일하는 동안이나 24시간 내내 주식을 들여다보는 것은 일종의 중독 증세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과몰입은 일상을 무너뜨리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진단과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제이로 부사장이 벌써 한 10년 넘었어요. 인피니티 때 같이 일할 때인데,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최 부사장이 그 다른 어떤 우리 업계 동료였겠죠.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둘이 말은 안 하고 다들 시세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이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줬죠. 그 점심시간에 사람 만나면서
그 시세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는 말라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해야 되는데 시세표를 계속 들여다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열심히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거 좋지만 결국은 한 며칠 정도 한 2, 3일이라든지 아니면 길게는 한 2, 3주 동안 주가를 보면 이 주식은 좀 약한 이유가 펀더멘탈이 뭔가 훼손되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다든지 그랬을 때 주식을 이제 팔고 또 장 끝나고 나서라든지 언제든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서 지금 가격은 가치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쳐다보냐면 아까 댓글 소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변동성에서 내가 여기서 팔았어야지 여기서 샀어야지 그 변동성의 꼭지와 저점을 맞춰서 투기적인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하나 내가 자신 없는 주식을 사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보면 급락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급락이 나오면 그걸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쳐다본다. 근데 그렇게 급락이 나오면 확 팔아버려야 될 만큼 자신 없는 주식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우리 업계에서 조 단위로 수익을 이제 재산을 만드신 장모 회장님 같은 경우에 저한테 딱 그러셨잖아요. 시세는 아침 10시까지 한 1시간 정도만 보면 된다고. 그러고 나서는 항상 이제 탐방 다니시고 장 다 끝나고서 나서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막 주식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막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매일함을 위장한 아웃룩 버전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한데 투자에는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심재훈의 마켓나우 성과와 보상 어떻게 나눌 것인가. 심재훈 법무법인 해명의 변호사이자 카이스트 겸직 교수님이시군요. 자, 전자와 하이닉스 직원들이 받은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은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서 노동시장 전반에 확산이 되고 있는 이 긱 이코노미와 새로운 긴장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한쪽에는 안정적 고용과 조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프로젝트와 계약 중심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와 긱워커가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은 이런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개발자와 엔지니어를 모두 정규직으로 내재화하기보다 필요에 따라서 외부 인재를 병행 활용하는 오픈 탤런트 전략을 확대하고 있으며 화이트 칼라 노동시장의 기준도 어느 회사 소속인가에서 어떤 전문성과 평판 자본을 가진 개인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이렇게 재편되면서 성과와 보상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질문은 정규직과 기그워커 모두에게 걸친 공통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와 보상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 이혼법의 페레이라 방식과 벤 캠프 방식이 하나의 실마리를 주는데 두 방식은 자산 증식을 노동과 자본의 기여로 나누어 보는 법적 틀로 기업 성과급 배분 논쟁과 구조적으로 닮았다고 하네요. 이 페레이라 방식이 개인의 노동 기여를 중시한다면 이 벤 캠프 방식은 자본의 규모와 시장 환경 같은 외부 요인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이 틀을 대입해 보면 벤 캠프적인 시각이 현실에 더 가까운데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와 경기 사이클에 따른 호황이 반복되는 구조여서 전자와 하이닉스의 막대한 영업이익도 자본 투자와 산업 구조, 시장 환경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고요. 그렇다고 노동자의 성과 보상이 정당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보상의 방식과 기준인데 일부 대기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 성과를 안정적으로 공유하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본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과의 균형이라는 질문은 남는다. 위험과 보상의 원칙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 논의는 대기업 정규직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피지컬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스며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공존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부 인력과 외부 인재 사이에 새로운 분배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이고 블랙스완은 대개 아무 징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성과급 논쟁은 우리가 이미 열어놓고도 외면해 온 노동시장 판도라의 상자에서 새어나오는 경고음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나성인의 읽는 클래식 듣는 문학, 번스타인 지휘자 랍비 교육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20세기 최고 반열의 지휘자였다. 방대한 레퍼토리와 다재다능함, 해석의 탄탄함과 참신성 등으로 카라얀의 라이벌로 여겨지곤 했는데 엄숙하고 마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카라얀에 비해서 번스타인은 세련되고 자유분방하며 TV 방송에 힘입어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 둘은 언론에 의해 숱하게 비교되며 이슈를 낳았는데 베를린 필 대 뉴욕 필이라는 상징선 또한 그러한 비교를 부추겼고 번스타인이 빈에 입성한 뒤에는 베를린 필 대 빈필로 지속되었다. 카라얀이 오페라에서 강점을 보였다며 번스타인은 작곡가와 현대 음악의 해석자로서 입지가 탄탄했다. 카라얀이 제왕이었다며 번스타인은 랍비였다. 인문적 소양을 폭넓게 갖춘 그는 재치와 유머를 잃는 법이 없었고 청소년들과 리허설을 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탈무드를 읽어주는 어른 같았고 대화와 질문, 경청을 통해서 얼마든지 즐거운 배움을 이끌어낼 줄 알았다. 1958년부터 1972년까지 52편에 걸쳐 미국 CBS를 통해 방영된 청소년 음악회는 번스타인의 교육자적 자질이 맺은 가장 의미 있는 결실이었다. 그래요. 이 청소년 음악회에서 번스타인은 젊은 관객들에게 늘 새로운 음악을 소개했고 시벨리우스, 스트라빈스키, 힌데미트, 쇼스타코비치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에런 코플랜드 그리고 해리스 같은 동시대 미국 작곡가도 소개했고요. 또 이 시리즈에서 번스타인은 클라우디오 아바도나 린 하렐과 김영욱 등 젊은 음악가에게 무대를 내주기도 했답니다. TV를 통해 미 전역에 방송된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대단했는데 미국 시민의 교양을 북돋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음악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승이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사랑에 빠지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미디어 스타로서 영향력을 음악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데 선용한 사람. 번스타인은 진정한 스승이고 교육자였다. 스승이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사랑에 빠지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주식을 사랑하면 주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군요. 그래서 제가 주식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한 투자의 여정. 주식이 너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주식을 가르쳐 준다 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일 수가 있겠네요. 주식에 사랑을 빠지고 근데 주식과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죠? 네. 그거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주식을 끝까지 소유한다. 네. 집착과 소유를 버리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 행복한 투자.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함으로써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행복한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전 닉스에 대한 존재감, 힘이 묻지마 급등
선거 테마주의 굴욕이라고. 6.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증시에서 정치 테마주의 존재감이 희미하다. 과거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이 묻지마 급등 대신에 전자, 하이닉스 등 인공지능, AI 반도체 대형주로 지금 자금이 몰렸고요. 주요 정치 테마주의 수익률은 아주 부진합니다.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 관련주로 거론된 SJ그룹은 연초 대비 61% 하락했고요.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출신이라는 점과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업이 연결되며 테마주로 묶였다고 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 후보 관련주로는 진양산업 마이너스 25, 누리플랜 마이너스 45%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진양산업은 지주사 부회장이 오 후보와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누리플랜은 도시재생 정책 기대감과 맞물려 테마주로 거론됐었다고 합니다. 그 밑에도 뭐 보면 정치 테마주 쭉 나오는데, 저는 이 정치 테마주 볼 때마다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주식이 다 이성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했는데, 정치 테마주 흐름이 과거 대선과 달리 차분해진 이 배경에는 단기적인 급등과 손실이 반복된 이 학습 효과도 있고, 이를 압도하는 AI 반도체 사이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감은 이 정치 테마주를 핵심 불공정 거래 단속 대상으로 삼고 감독 수위를 끌어올린 점도 영향을 미쳤고요. 실제 정치 테마주는 종친회, 동문, 사회사 이력 등 기업 가치와 무관한 연결고리만으로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대부분 기관 참여가 적은 코스닥 소형주여서 변동성이 큰 편이었고, 공식 후보 선출 직후 급등했다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급락하는 흐름이 반복되었는데, 지난해 대선 당시에 정치 테마주 60개 종목 중에서 72%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글로벌 AI 반도체 사이클이 시장 전체를 압도하면서 수익 기회를 쫓는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로 이동을 했고, 최근에는 전자 하이닉스가 신고가 흐름도 이어갔고 2배짜리가 또 나왔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은 정치 테마주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지금은 그 관심 자체가 전자 하이닉스로 옮겨갔고, 테마주를 압도하는 변동성과 수익의 기회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돼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희 업계에 IB 하시는 형님이 벌써 한 6개월 전에 그 얘기 하셨어요. 이 코스닥으로 장난치는 마귀들이 요즘은 개인 투자가 분들이 ETF나 이런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이 마귀들이 아무리 이렇게 꼬드기려고 해도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금융 강국이 돼야 되고 전체 투자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하시다 보니까 수익률에 좀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한 잡주, 정치 테마주 이런 거 해가지고 막 30%, 50% 손해나는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진짜 시총 1등이 바뀌나 하이닉스 전자 시총 턱 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고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HBM 시장 성장 기대 속에서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전자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시총 1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전자가 29만 9,500원, 이 부분은 그냥 아예 시총을 보면 되죠. 시총에서 나오긴 하는데, 전일자 기준으로 보면 전자가 1,750조고요. 하이닉스가 1,631조로 집계가 됐네요. 두 회사 시총 차이가 겨우 120조 수준까지 좁아졌는데, 전자 대비 하이닉스 시총이 약 92%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올해 초만 해도 전자 시총이 760조이고 하이닉스는 493조 수준으로 한 260조 이상 차이였었고요. 다만 이제 전자 우선주를 포함할 경우에는 시총 격차가 270조 정도로 벌어집니다. 우선주가 지금 한 150조 되니까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함께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총 차이를 빠르게 줄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연초 이후 지금 주가 상승률이 하이닉스가 240% 되고요. 전자가 133%가 됩니다. 전자는 순수 반도체 회사는 아니니까요. 자, 개인의 자금도 하이닉스로 쏠리는 분위기인데, 개인 투자자 1위 종목이 하이닉스, 2위가 전자, 이렇기도 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됐을 때도 하이닉스에 자금이 더 몰렸다고 합니다. 2조 원 자금 중에 1조 4천억이 하이닉스, 6천억이 전자.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전자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영 IM증권연구원은 HBM 시장 선점 효과와 함께 전자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반면에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에 집중한 점이 영향을 미쳤고, 반도체 수출 슈퍼 호황 사이클 지속 기대가 큰 만큼 향후 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시총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필반 지수와 전자 하이닉스의 상대 시총 비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필반 지수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양사 시총 순위가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하이닉스의 시총이 전자를 뛰어넘으면 그게 고점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그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다음에는 엔스로픽, 삼성 파운드리 부활 기대가. 전자가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가운데 엔스로픽의 로직 칩 수주 가능성까지 높아졌는데, 수년간 적자를 이어온 파운드리 사업 반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렇게 파운드리가 잘 되면 또 전자라고 하지 말고 삼전이라고 해달라고 LG 다니시는 분이 어제 얘기했었는데, 그죠? 네, 삼전이라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살아나면 또 삼전의 시총이 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엔스로픽은 최근 진행한 시리즈 H 투자 라운드에서 650억 달러를 유치했고요. 투자 후 기업 가치가 지금 한 1,400조 정도 됩니다. 이번 투자에서 삼전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전략적 인프라 파트너로 참여를 했고요. 엔스로픽이 이 3사를 언급하면서 이들 기업은 전 세계 메모리, 저장장치, 로직칩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특히 로직칩의 언급에 주목하는 모습인데, 로직칩 생산은 파운드리 사업 영역으로 투자 참여 기업 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전이 향후 엔스로픽이 개발하는 이 AI 칩을 위탁 생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엔스로픽은 오픈 AI와 함께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삼전이 엔스로픽에 로직 칩을 수주하게 되면 테슬라, 엔비디아에 이은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삼전은 테슬라의 AI5와 6 칩 생산에도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죠? 또 엔비디아의 추론 전용 이 LPU 칩인 그록3를 수주해서 올해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AI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AI 시장 확대가 파운드리 사업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나중에 이 사업 부분별로 분할을 하는 게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할을 하면 이 반도체 부분의 가치가 훨씬 더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할을 하면 분할된 삼성전자의 합산 시총은 하이닉스보다는 확실하게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